최종건은 1919년 일제강점기 한복판에서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다. 이 해는 3.1운동이 일어난 해로 민족의 자주 정신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었고 일제의 억압은 극심한 상태였다. 이런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조국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했다. 장남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고 늘 자신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이었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훗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인재 중심의 철학으로 이어졌다. 그의 집안은 중산층에 가까운 편이었지만 일제의 수탈 정책 속에서 언제나 불안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았고 이는 최종건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기반이 되었다. 청년기의 최종건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상업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일본 유학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조선인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받는 차별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불편함을 감내하며 배움에 몰두했다. 특히 회계학, 무역학, 기업 운영 원리 등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그 시절의 일본은 이미 근대 산업화를 이룬 상태였고 다양한 기업 경영 방식이 실전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뿐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거래, 경영 기법, 인사관리 등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할 때 매우 실용적인 자산으로 작용하게 된다. 광복이 찾아오고 조국은 독립을 맞이했지만 곧이어 좌우 이념의 충돌, 미군 정기, 남북 분단 등 새로운 혼란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 시기 최종건은 조용히 귀국해 다양한 상업 활동에 뛰어든다. 그는 초기에는 무역과 잡화 사업을 시도했고 원자재를 들여와 판매하거나 간단한 제조업을 실험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업의 원리를 몸소 익혔고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와 산업 기반의 허약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는 이때부터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기 시작한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사업을 하자는 생각이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다시 한번 잿더미가 되었다. 최종건 역시 사업 기반을 모두 잃고 피난민이 되어 가족과 함께 남아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재건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전쟁이 나라를 무너뜨렸지만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사람은 우리 국민 자신밖에 없다. 우리가 소비할 물건, 우리가 만들자. 이 신념은 곧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섬유산업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했고 대부분의 의류는 해외 원단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손으로 좋은 옷감을 만들자고 다짐한다. 전쟁이 끝난 해 그는 대구에 자그마한 공장을 임대하고 선경직물이라는 회사를 창립한다. 이것이 바로 SK그룹의 시작이었다. 선경이라는 이름은 조선과 서울을 합친 말로 민족성과 수도 중심 산업화를 염두에 둔 장명이었다. 초기에는 단순한 실내복 원단이나 내의용 직물을 생산했으나 그는 곧 품질 향상과 고급화 전략을 구상한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직물은 품질이 낮고 값싼 일본산 직물에 밀려 있었기 때문에 국내산 직물로는 경쟁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독일과 일본에서 직조 기계와 염색 설비를 수입해 들여왔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공장 자동화로 선경직물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만들어냈다. 또한 숙련공 교육에 힘썼고 기술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정중하게 대우했다. 그는 말한다. 회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돌린다. 이 말은 이후 SK의 인재 중심 경영 철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선경직물은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는 정부의 수출 장려 정책에 발맞추어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 한국산 직물을 수출하기 시작한다. 당시만 해도 한국 제품은 신뢰도가 낮았지만 그는 직접 제품을 들고 해외 거래처를 방문해 품질을 보증하며 신뢰를 얻었다. 그는 선경직물의 해외 수출 1호 계약을 직접 따낸 일화로 유명하다.
통역 없이 영어로 비즈니스를 진행했고 외국 기업인들과 대등하게 협상하며 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바꿔나갔다. 섬유 산업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자 한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파는 법, 건설하는 법, 공급망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1962년 선경개발을 설립한다. 이 회사는 무역, 건설, 유통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상사의 시초였으며 이후 SK건설, SK네트워크스로 발전하는 기반이 된다. 그는 선진 경영 기법을 접목시키기 위해 외국계 회사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산업에 맞는 방식으로 변형해 적용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복합화였다. 단일 사업이 아닌 사업 간 시너지를 통한 수익 모델 구축을 실현해낸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국가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가장 먼저 석유화학 분야의 가능성을 주목한다. 그는 대한석유공사유공의 민영화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의 구조, 글로벌 유가 흐름, 정유공정 기술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 최초로 외국의 정유회사 기술자들과 만남을 주도하고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에너지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밟아간다. 비록 그가 생전에 유공을 인수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구상은 훗날 SK가 유공을 인수하면서 실현된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그는 동생 최종현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작업을 시작한다. 최종현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유학파였고 형과는 다른 스타일의 전략가였다. 형은 실무형 기업가였고 동생은 구조 개편과 포트폴리오 확장에 능했다. 최종건은 기업은 한 사람이 세우지만 여럿이 키우는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후계자에게 경영의 길을 터준다. 이 형제의 협력은 이후 SK가 수직 계열화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핵심 토대가 된다. 1973년 최종건은 갑작스런 병환으로 타계한다. 향년 54세. 당시 선경직물은 연 매출 수백억 원에 이르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사망은 조용히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산업계 인사들은 한국 섬유 산업의 선구자, 민족 자본주의의 개척자로 그를 평가했다. 최종건은 비록 생전에 SK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SK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한 창업자였다. 그가 추구한 경영 철학은 다음과 같다. 기술 중심 경영, 기술력 없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인재 중시 철학, 기계를 돌리는 건 사람이다. 사람을 아끼지 않으면 기업도 없다. 사회 기여 중심, 사업은 혼자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를 같이 살찌우는 일이다. 그의 철학은 동생 최종현을 거쳐 현재 회장인 최태원에게로 이어지며 SK그룹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과 가난, 혼란 속에서도 산업보국의 꿈을 꾼 사람. 기술과 사람을 믿고 무에서 유를 만든 개척자.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SK는 없었을 것이다. 최종건 회장의 인생은 단지 한 기업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산업사의 첫 장을 열었던 치열하고도 숭고한 삶의 기록이다.